하이브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는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이 포함됐는데요.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진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50대 유튜버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또 다른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31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지금 하이브 요청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어도어의 경우에는 하이버에 소속되어 있는 멀티 레이블 중에 네.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이브가 원하는 대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도어 이사회 측에 사실은 이제 이사회를 열라라고 하이브가 이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네.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도어의 이사회는 다 민희진 대표 최측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으로 갈 것이 이제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사회 이제 개최를 거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측에서 법원에 신청을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사회를 사실은 이제 하이브가 열려면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법원을 통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임시주총을 여는 것을 허가해달라라고 신청을 제기를 하게 되고요. 그 법원에서 이제 신문기일에 이사회 어도어의 이사회가 참석을 해서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 대리인이 참석을 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10일 오전에 이사회를 먼저 열고 그리고 이달 말에 임시주총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법원의 일종의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이사회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이 해임안으로 올려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이제 안건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사회를 열면서 주총을 소집을 하겠다. 그리고 주총에서는 어떠한 안건으로 우리가 다루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하이브가 요청한 대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그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되진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은 법원에 좀 공이 넘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브 측에서도 이사회를 열어달라라고 임시주총을 열어달라라고 이렇게 신청을 제기를 하긴 했지만 민희진 대표 측에서도 역시 만약에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가더라도 하이브 측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했거든요. 예.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일에 이제 첫 기일이 열리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이제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민희진 대표 측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하이브가 아무리 지분 80%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찬성표를 던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희진 대표 측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법원이 봤을 때 민희진 대표 측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의결권을 뭔가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정된 수순대로 하이브가 80%의 지분의 의결권을 다 행사하게 된다면 사실은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법원이 민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다면 이 갈등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도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어쨌든 해임을 시키고 이사에서도 이제 자리를 박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도어에 대한 새로운 이사진을 꾸리든 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그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사실은 뉴진스를 서포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이브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분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 민희진 대표가 요청하는 대로 지분을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하이브 측에서 어떠한 거액을 제시를 하면서 내가 당신의 이제 주식을 살 테니 그러니 당신은 손을 떼고 떠나라라고 할 텐데 민희진 대표가 또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잘 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러한 이사회라든지 임시주총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그러한 의결권에 대한 제안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 상황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잖아요. 민희진 대표는 불법 감사를 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인데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민희진 대표 측은 지금 어도어의 최측근으로,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제 비주얼 디렉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감사가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그것은 일단은 일과 시간 이제 후에 퇴근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집까지 따라와서 노트북을 회수해 가려고 했고, 그리고 협박조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명을 강요했다라는 이제 취지인 것이고요. 거기에 맞서는 이제 하이브 측의 주장은 사실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과 시간에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그 비주얼 디렉터라고 하는 그 대상자가 어떠한 회사의 횡령이라든지 배임의 소지가 우리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서 사실은 감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어쨌든 지금 강요라든지 아니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정보 제공 동의서에 이제 서명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뭔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그러한 서명 동의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 일과 시간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어떠한 이제 감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정해놓은 회사와 개인 간의 이제 고용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계약서에 명시가 어떠한 시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뭐 일과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없고요. 하지만 당사자의 계약이 사실 우선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계약으로 정해놓은 것이 뭐 일과 시간에 안에 해야 되고 뭐 자정을 넘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 위반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별도로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신무 부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 수사 결과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만약에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민희진 대표 측에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무 부대표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민희진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공모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의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뭐 1,000억 가까이 지금 사실은 돈을 받고 본인의 지분을 팔 수 있었던 것을 다 포기를 하고 말 그대로 하이브의 헐값에 주식을 넘기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희진 대표라든지 아니면 민희진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50대 유튜버가 법원 앞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두 사람이 원래 알던 사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경쟁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이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서로를 좀 비방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산에 내려가서 한 유튜버가 이제 그 원래 다른 유튜버가 거주하는 부산까지 가서 이제 뭐 몸싸움이 났던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신문 기일을 열다 보니까 기일에 참석하는 날 저렇게 이제 살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살인죄가 적용이 되긴 했는데 뭔가 보복적인 의도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될 소지도 있고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용의자 경찰에 검거된 직후에도 유튜브 활동을 계속했다고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좀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제 피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피습 당하는 피해자도 이제 유튜브 생중계 중이었고요. 그리고 이 가해자 역시도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한 이후에 본인은 어떻다라면서 이제 본인의 근황을 게시글로 다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검거되는 순간에도 저 드디어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가 발생한 곳이 이제 부산이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어쨌든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그래도 뭐 바다를 보지 못한 게 아쉽다. 뭐 이런 취지로 사실 글을 남겼기 때문에 전혀 본인의 행동에 대한 뭐 반성의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 검거된 직후에도 이렇게 게시글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냐. 수사기관에서 바로 이러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압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도대체 이제 왜 그런 것이냐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범행 이후에도 유튜브를 했다는 사실이 좀 많이 충격적인데 일단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주거가 특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증거가 뭐 확실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그 가해 행위를 한 다음에 본인이 미리 준비해 있던 차량을 타고 부산에서 경주로 도망을 간 상황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다 체포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면 구속영장 발부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쟁점을 좀 짚어볼까요?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을 네.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법적으로 좀 탄탄히 이제 뜯어보면 사실은 어떠한 내가 이제 폭력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고소를 한 사람이 사실은 법원에 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노려서 피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에는 특가법상의 보복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복살인죄는요, 내가 어떤 누군가가 나를 신고를 한다라든지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보복심을 가지고 이 사람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떠한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가법상의 보복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복살인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면 죄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사건을 두고 유튜브의 수익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잖아요. 이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랑 구독자 수를 높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유튜버들 간에 서로 돈 없는 비방을 하는 문화까지 생겼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는 모든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라 이제 적용을 받게 되고 방송 심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령 제한도 있고 어떠한 부적법한 것을 방송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제재로 따르게 마련인데 유튜브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방송법대에 적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게시물이라든지 굉장히 폭력 수위가 높은 그러한 이제 게시글들을 올리면서 이걸로 이제 돈벌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정말 악순환의 구조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튜브에 대해서 방송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급진적인 그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바뀌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튜브 이제 전 세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이제 채널에 한해서만이라도 우리 한국 구조에 맞게 사실 뭐 알고리즘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수익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자극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를 구조하려다가 같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두 사람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포대교 난간에 한 10대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서 난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는 그 10대의 이제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10대 이 소녀의 이제 손에 힘이 풀리다 보니까 그대로 떨어지게 네.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걸 놓치지 않고 잡으려다 보니까 경찰도 같이 추락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신고가 접수되면 사람이 이제 다리 위로도 출동을 하지만 경찰이 아래에 이제 구조선을 대비를 시켜놓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9 구조선이 아래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이제 아래로 추락하다 보니까 바로 그 지점에 가서 이제 구출을 하게 되고요. 다행히 20대 이제 소녀의 경우에 우울증을 극심하게 앓았다라고는 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달에도 경찰이 구조를 위해서 한강대교 교량 위에 올라갔던 날이 있었고 이렇게 한강 경찰대가 구조하는 사례 매년 100명 정도나 된다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한 100명 정도가 이 한강 경찰대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구조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다리 위에 뭔가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상황을 굉장히 비관해서 그렇게 이제 다리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사실은 어떠한 조짐을 알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구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포착이 돼서 그래도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100건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구조되지 못하는 사람까지 추산을 한다면 그만큼 이 한강 다리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강 경찰대가 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런 극단적 선택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한강 다리 위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한다라든지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좀 예방적인 구조도 다시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강 경찰대 교량 구조 소식까지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